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10월 산뜻한 지수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발 호재, 그 다음에 영국발 호재,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낙폭 과대한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오늘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수 상승 보시면요. 코스피가 2.5, 코스닥은 3.58이니까요. 미국 시장 상승한 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 상승분까지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154포인트 정도 급등하고 있어요. 1.36.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고 내리고를 분석할 거 없이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는 거니까요. 미국이 어제 2.6하고 2.27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1%더 올랐으니까 3% 넘게 올랐죠. 우리는 금요일장 미국 시장 빠졌는데 우리 시장 안 열렸잖아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반영하면 미국 시장하고 동조하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 시장이 올랐다.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로 필두로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오늘은 끌어올렸다. 네이버만 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가 올린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럼 왜 증시가 상승했냐? 별거 해소된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핵위험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긴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된 수순대로 가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예고돼 있고요. 다만 영국의 감세안, 영국의 총리가 바뀌면서 다른 나라는 긴축으로 가는데 영국은 감세안 내놓으면서 파운더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폭락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 하나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은 폭락만 멈췄지 악재가 해소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겠죠. 0.36. 요즘 시장은 참 보면 그래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환율이 상승하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냐, 지수가 빠지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패널들도 다 이게 왔다 갔다, 어떤 패널 분들은 미국하고 상관없이 외국인 매수, 특히 선물에서 시장이 결정난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이것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빠지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고, 미국이 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니까 지수가 오른다.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수가 오르니까 지수가 상승한 거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데, 다만, 영국 악재 하나만 해소가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에 이제 하나 국제유가. WTI가 어제 5% 급등을 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비오펙국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감산, 100만 배럴, 감산했던, 그러니까 오펙이 아니에요. 오펙 플러스는. 거기서 이제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가 좀 상승했다. 이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주말 동안에 외국인이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 오늘 특징은,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 이게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지금은 종목을 분석할 때, 오늘 대형주 중에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빠졌죠. 네이버는 아까 분석을 해드렸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48% 끌어내린 거. 참 깡패 같은 증권사예요. 심심하면 반토막씩 목표 주가 내리면서 팔고 있어요. 여러 번 당했죠. 예전에 LG화학부터 삼성 SDI부터 현대차, 삼성전자 다 그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오늘 그런 쪽으로 크게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기회다. 자, 근데 카카오는 네이버가 빠지니까 덩달아 빠진 거예요.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올랐었거든요, 얘는. 참 억울한 종목이고요. 같이 묶인 거예요, 그냥. 너도 네이버하고 같은 한 통속이다. 같은 성장주다. 그래서 그냥 같이 패대기가 나온 거예요. 내일 같은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거는. 자,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가 3%씩 올랐으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는 시장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였고, LG전자는 그 전날 올랐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배터리 셀주는, 시장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그렇게 힘은 못 쓰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정유주가 좀 상승이 컸죠. SOE라고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감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 호재가 아니잖아요. 감산은. 좀 중장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이노베이션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뭐. 그리고 실제 감산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좀 추세적 21선까지 충분히 단기에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회의 증시 특징주는요, 다 급등했는데 테슬라 하나만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하나만 6.5 급락을 했죠. 중국에서 물량이 좀 축소됐다. 그 뉴스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뭐 테슬라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지만 뭐 시장보다는 좀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지만 분위기 좋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게 영국 쪽 그 부분 감세한 철회 소식 빼고는 호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급등하는 건 뭐냐?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면 이건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하루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 내일은 너무 큰 폭을 상승을 기대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장중에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한 것을 우리 코스피가 이미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요. 저는 그래요. 이제 긴축도 있지만 우리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긴축은 이미 다 알려졌고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다 이미 시장에 녹아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숨어 있는 악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채권 시장 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짜 여기서 핵이 사용되냐 안 되냐 저는 이게 시장에 지금 가장 저는 위험 요인이라고 봐요. 요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오히려 더 철렁거려요. 차라리 러시아가 조금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핵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꾸 러시아가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당연히 러시아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밖에 제가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은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냐 안 쓰냐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인류의 아주 그냥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지금 자기 땅으로 선포를 해놨는데 세계주를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도 하나 점령했다 소리가 나오고. 자, 이런 소식이 시장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게 시장에 여러분 호재일까요?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호재일까요? 네, 지금은 러시아가 조금 이기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든지 해야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서는 시장에 저는 악재라고 봐요.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정말 소형 핵무기라도 쓰는 순간 지수는 또 한 번 곤두박질 칩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차 대전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위협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반영됐다, 이제. 예, 왜 주가가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좀 염려할 거 없는데, 그거 하나, 팬데믹도 다 해결됐잖아요. 내년 3월이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고 하잖아요. 딱 하나 남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래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우크라이나가 더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냥 서로 힘의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휴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좀, 이게 도덕적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밀려야 되는데, 인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밀리면 핵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증시에 우리가 과감하게 좀 배팅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꺼리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시장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예, 그런 쪽이 제일 악재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시장에 거의 녹아있는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했는데, 글쎄 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수익을 냈지만 뭐 손실에 비하면 세 발이 피겠죠. 하지만 조금 조금 이렇게 모아나가다 보면, 계좌가 어느 순간 회복이 돼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익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